안녕하세요. 효진쌤입니다.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학습 목표는요. 관계대명사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는 것이에요. 먼저 관계대명사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관계대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단어냐면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서 선행사를 꾸며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아래 집이 있습니다. 집은 영어로 house죠. 그런데 이 집이 작은 집이에요. 그러면은 small house겠네요. A small house. 그런데 만약에 이 집이 노란 집이에요. 그러면 a yellow house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house라는 단어를 이런 명사를 어떤 하우스, 노란 하우스, 작은 하우스 이렇게 꾸며주는 단어가 바로 형용사입니다. 그런데요, 형용사는 한 단어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small, yellow처럼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내가 산 집이다 라고 말하고 싶으면 내가 산 집, 내가 산이라는 단어가 하나로 있을까요? 일단은 나는 I고 사다는 buy인데 이 적어도 두 단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때 필요한 게 바로 관계대명사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것은 집이다. 나는 그 집을 샀다. 이런 문장을 하나로 바꾸면 한 문장으로 바꾸게 되면 This is a house that I bought. 이런 문장이 됩니다. 이 문장의 뜻은요. 이것은 집이다. 내가 산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은 내가 산 집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오는 이 that이라는 단어, 즉 뒷문장과 앞문장을 연결해주는 이 단어,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문장과 문장을 이어서 선행사를 꾸며주는 단어라고 되어 있죠. 이 문장과 보시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을 하나로 이어서 선행사 the house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선행사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 house가 선행사인데요. 꾸밈을 받는 단어가 선행사예요. 내가 산 집이라고 하면서 어떤 집? 내가 산 집. 이렇게 집이 꾸밈을 받고 있죠. 이렇게 관계대명사 절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 단어가 바로 선행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대명사로 두 문장을 합쳤을 때 여기에 있던 the house는 어디에 갔을까요? 이거는요. 이 문장이 두 문장이었을 때에는 각각의 하우스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집이다. 나는 그 집을 샀다. 그런데 이제 한 문장으로 합쳤으니까요. 위에서 겹쳤던 이 두 단어 중에서 하나를 빼는 거. 네, 하나를 뺄 때에는 이렇게 앞에 나오는 단어, 뒤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뒤에 나온 단어를 빼준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주격, 목적격,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는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자, 여기에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의사는 일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두 문장을 합치면요. 나는 어떤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걸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이 꾸밈을 받는 단어, 즉 a doctor, 선행사를요. 이 선행사의 바로 옆에 관계대명사를 써줍니다. 그리고요. 이 문장과 이 문장에서 겹치는 단어 있죠? a doctor, the doctor. 이걸 하나로 합쳐줄 거니까요. 뒤에 오는 doctor를 지워줍니다. 문장으로 만들면요. I want to be a doctor who works for poor people. 이런 문장이 됩니다. 이때 이 단어 who가 관계대명사고요. 관계대명사는 이와 같이 꾸며주는 단어, 즉 꾸밈 받는 단어, 즉 선행사 바로 옆에 위치하게 됩니다. 선행사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요. 그리고 겹쳤던 단어 지워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는 되고 싶다. 의사가 어떤 의사? 일하는 의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러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에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who도 있고요.
that도 있고요. which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면은요. 만약에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에는 who를 써줍니다. 방금 doctor가 사람이니까 여기다 who를 써준 거예요. 그리고 선행사가 사물 또는 동물, 즉 사람이 아닌 것에다가는요. 이 자리에 who를 쓰면 안 되고 which를 써야 돼요. 근데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어떠한 경우에도요. 다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바로 그게 that입니다. 그래서 아래 문장 같은 경우에 이 who 대신에 that을 써도 문장이 맞는 문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that은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다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왜 이 관계대명사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관계대명사를 쓰면서 주어를 지워주고 썼죠. 주어가 여기 있는 단어와 이 단어가 겹쳐서 지웠다고 했는데 그 지워진 단어가 이 문장의 주어였습니다. 주어가 뭔지 아시죠? 뭐뭐는, 닥터는 일한다,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문장이었는데요. 뭐뭐는이 지워지고 관계대명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뭐는 대신에 쓴 단어라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의 개념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두 번째 예문으로도 한번 공부해 봅시다.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소녀는 나의 남동생이다. 그는 피아노를 친다. 이 두 문장을 합쳐볼 건데요. 소녀는 나의 브라더이고 그는 피아노를 칩니다. 이때 소년과 my brother, he 다 같은 단어들이죠. 그 소년이 내 브라더고 그 브라더가 he예요. 그쵸? 그러면은 피아노를 치고 있는 이라는 이 문장은요. 브라더를 꾸며줘야 될까요? 보이를 꾸며줘야 될까요? 즉 소녀는 피아노를 치고 있는 내 남동생이다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피아노를 치고 있는 소녀는 내 남동생이다 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소년, 즉 피아노를 치고 있는 소년은 내 남동생이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is my brother. 자, 그럼 문장 한번 써볼까요? The boy, 소년. 그런데 어떤 소년? 하면서 꾸며줘야 되니까 관계대명사가 필요합니다. 사람이니까 who를 썼고요. 물론 that을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겹쳐주는 이 단어를 지워주고요. Who is playing the piano 여기까지 써주고 나머지 is my brother를 뒤에다 보내주면은요. 피아노를 치고 있는 소녀는 내 남동생이다 라는 문장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어 뭐뭐는 그는 피아노를 친다 해서 뭐뭐는을 지우고 관계대명사 who를 썼기 때문에 이때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가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가방은 유명하다. 10대들 사이에서. 자, 그러면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친다면 나는 어떤 가방을 갖고 있는 걸까요? 10대들 사이에서 유명한 가방을 갖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때 a bag과 the bag 같은 대상이니까 지워주고요. 이 관계대명사, 여기서 관계대명사를 쓸 때 가방은, 뭐뭐는 이 부분을 지워주고 관계대명사를 쓸 거라서 그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문장 한번 써볼게요. 나는 가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떤 가방이냐면 할 때 필요한 게 바로 관계대명사예요. 사람이 아니니까 which를 썼고요. 물론 이 자리에 that을 써도 괜찮습니다. I have a bag, which, 그 다음에 the bag 지워주고요. is popular, 유명한 가방, among teenagers. 이렇게 10대들 사이에서 유명한 가방, 이런 문장을 완성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대명사는 which 또는 that이 되겠고요. 선행사는 a bag. 그래서 유명한, 10대들 사이에서 유명한 가방,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정리하면 주격 관계대명사는 who, which, that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 who를 쓰고 선행사가 동물 또는 사물일 때 which를 쓰고 모든 경우에 쓸 수 있는 것은 that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다음 클립에서 배워볼게요.